안녕하세요. 차블휘입니다. 오늘은 제가 고도게임 엔진 문서를 읽으면서 간단한 2차원 게임을 이어서 만들려고 하는데 우선 마지막에 제가 다뤘던 그 내용부터 좀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좀 제가 잘못 생각한 게 있어서 그거를 좀 정정해야 합니다. 잠깐만요. 마우스가 너무 빨리 움직인데? 그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 설정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인풋 맵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었죠. 여기 보시면 제가 설정을 다 똑바로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오른쪽, 왼쪽, 아래, 위로 움직이기 위한 방향키를 추가했어요. WASD를 추가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했다고 실수로 제가 엉뚱한 프로젝트에다가 저런 키를 추가했다고 잘못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제가 작업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저 키를 추가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가 아니었고 무엇이 진짜 문제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코드에서 잠깐만요. 왜 이렇게 되지? 아, 이 창을 꺼야 하나 봐요. 아직은 제가 닐이라고 하는 이 웨이랜드 조판기에 좀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창을 잘못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에 나와 있는 코드에서 우리가 무엇을 지금 봐야 하냐면 이 부분을 봐야 돼요. UI left라고 썼잖아요. 아마 저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고쳐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만 쓰면은 실제로는 제가 음, 그 상하 좌우 키는 사용할 수 있지만 WASD 키는 사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마 input is action pressed 다음에 나오는 이 부분들을 뭔가 다른 거로 바꿔줘야 할 거예요. 근데 아직은 그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좀 기다려 보면은 이제 그것도 얘기를 이 문서에서 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먼저 한번 다시 차근차근 읽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직접 코드를 작성해서 일단 그 플레이어의 캐릭터를 상하 좌우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 놓긴 했죠. 그렇기는 하지만 이제 그 코드를 개선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면 다양한 키를 어떤 인풋, 어떤 입력 동작과 연결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뿐만 아니라 게임패드에 있는 조이스틱 버튼이라든가 마우스 버튼들도 그 어떤 입력 동작에 할당할 수 있다는 얘기 같은데 맵이라고 했기 때문에 맵을 우리가 어떻게 좀 설명해 줘야 하지 않을까요? 맵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 자, 맵은 뭐라고 번역하는 게 좋을까요? 맵이라고 하는 게 지도이긴 하죠. 근데 여기에서는 그 뜻 자체는 아니고요. 여기 보면은 뭐 지도를 만들다 이런 게 있는데, 저런 뜻으로 쓰인 건 아니고 무엇을 무엇에 대응시키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대응하다라고 쓰면 안 되고, 여기서는 대응시키다라고 쓰는 게 맞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대응하는 거는, 어, 서로 이제 어떤 관련을 짓는 두 가지 것 중에서 하나가 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이 정도로 얘기하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대응시키다라고 그 시키다라는 말을 넣어야 돼요. 그렇고, 자, 그 다음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input is action pressed라고 하는 함수가 있기는 하죠. 이게 함수인지 메서드인지 뭐라고 불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게 있긴 하죠. 한번 볼까요? 자, 이것에 관한 정보를 보니까 메서드라고 나오죠? 메서드이고 이것은 뭐 액션을 필요로 하며 뭐 이그젝트 매치가 있는데 뭐 사실 저건 좀 잘 모르겠고요. 이게 반환하는 값은 불유형에 속하는 어떤 상수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알겠어요. 예.
자, 그러면 이 코드에서 지금 바꿔줘야 하는 건 UI left, UI right 같은 저 부분? 저 이름인 것 같네요. 이거는 문자열 아니었나요? 예, 문자열 이름이었습니다. 그게 동작 이름을 나타내야 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자, 그러면 프로세스 데이터가 있고, 여기에서는 속도 벡터가 맨 처음에는 0벡터인데, 이게 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왜 저렇게 쓰죠? 그러니까 왜 저렇게 쓰는 건지 모르겠는데, 음, 그냥 초기화를 하는 거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추측을 좀 해보자면, 매 프레임마다 이 밑줄 프로세스 안에 있는 저 문장이라고 해야 하나? 저 각각의 줄들이 실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속도 벡터를 초기화해야 하는 거예요. 초기화한 다음에 그것의 x 성분과 y 성분을 하나씩 지정해 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코드는 그 튜토리얼에 나온 코드랑 어떤 점에서 다르냐면 더하기 플러스 연산자를 안 썼다는 데서 좀 차이가 생겨요. 왜 그러냐면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좀 더 좋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가능할 것 같지는 않은데 왼쪽 오른쪽 키를 제가 동시에 완전히 동시에 누르는 건 아마 가능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동시에 눌렀다고 칠게요. 그러면 왼쪽으로도 가야 하는데 오른쪽으로도 가야 합니다. 개발학기님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채팅창이 잘 나오고 있나요? 예, 여기 잘 나오고 있네요. 지금 아주 기초적인 거 만드는 중입니다. 튜토리얼 따라서 하고 있는데, 제가 작성한 코드랑 튜토리얼에 나와 있는 코드를 지금 비교하는 중이거든요. 이 더하기 등호, 이 할당 연산자를 뭐라고 하더라? 이거 배정 연산자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 연산자를 이렇게 써야 하는 이유를 지금 생각하는 중이었어요. 왼쪽, 오른쪽 키를 동시에 누르면 아마 좌우중 어느 방향으로도 이 캐릭터가 이동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해서 이렇게 더하기를 써줘야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왼쪽 오른쪽을 동시에 누르는 게 가능하다면 동시에 눌렀다고 칠 때 그럼 X 방향은 마이너스 1이 되고 0에서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다가 1을 더하니까 다시 0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써줘야 돼서 사실 코드를 제가 한번 다시 좀 적는 게 좋기는 하겠지만 약간 귀찮으니까 그냥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 넣을게요. 저는 여기 보시면 저도 보니까 잠깐만요. 제 카메라가 너무 크구나. 그 카메라를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좀 쉽지가 않네요. 일단 맨 처음에는 x, y 방향을 이렇게 0으로 초기화하고 속도 벡터도 0 벡터로 초기화를 했는데 이런 거 뭐 다 필요 없고 그냥 자,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아래에 있는 것도 좀 잘못되긴 했을 텐데, 잘못됐을 텐데, 이거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자, 지금 코드를 위에서부터 다시 보여드리면, 일단 플레이어에 대한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있는데, 이게 에어리어 2D라는, 사실 이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클래스를 확장하는 거거든요. 이게 뭔 소리인지 저는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속력은 400으로 설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화면 크기는 뭐 이렇게 2차원 벡터로 구할 수 있나 봐요. 2차원 벡터라는 거는 사실 말이 되네요. 왜냐하면 2차원 벡터라는 게 잠깐만요. 채팅창이 꺼져 있다. 2차원 벡터라는 게 순서쌍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순서쌍이라는 건 그냥 어떤 두 가지 성분을 묶어 놓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로랑 세로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저장하고 있는 어떤 그런 자료형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 ready라고 한 게 뭐였더라? 이거는
우리가 장면 트리, 이 노드가 장면 트리에 처음으로 들어갈 때, 진입할 때 호출되는 함수래요. 그러면 아마 맨 처음에만 호출이 되겠죠. 한 번만. 하지만 프로세스라고 하는 함수의 경우에는 이 델타라고 하는 그 두 인접한 프레임 사이의 시간 간격을 재는 저 델타를 매개 변수로 하는 저 프로세서 함수는 매 프레임마다 호출이 된대요. 그래서 매 프레임마다 이런 작업을 해야 한다는 거죠. 어렵지 않고. 그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생각해 보자면 지금 이 코드가 해줘야 하는 일이 뭐냐면요. 이 속도 벡터의 절대값을 이 스피드라고 하는 속력을 나타내는 저 변수의 값이랑 같게 만들어 줘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제가 그거는 튜토리얼에서 살짝 봤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생각을 좀 해보자면, 그러니까 수식은 제가 쓸 수 있어요. 수식은 한번 써볼까요? 자, 수식을 쓰려면 지금 제가 태블릿을 좀 가져와야 하는데, 와콤 태블릿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잠시 좀 책상에 놓고, 다음에 한번 써볼게요. 김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프를 쓰고 있고, 크리타가 웨이랜드에서도 좀 잘 작동하면 좋을 텐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한번 볼까? 크리타 이거 배경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이거 아니었는데, 5.3.1.1이고, 이 크리타가 왜 이렇게 시작이 느리지? 평소보다 느린 것 같은데, 좀 기다려 볼게요. 됐나? 아니면 이미 된 건가? 잠깐만요. 뭔가 약간 이상한데? 예, 이거 지금 실행을 하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뭔가 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크리타가 언제부턴가 좀 뭔가 뭐라 해야지? 좀 작동이 안 돼서 그래서 제가 사용하다 말았거든요. 잠깐만요. 크리타 대신에 지금은 김프라고 하는 걸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타 왜 안 될까? 된다. 지금 보니까 이제 크리타도 예전에는 크리타가 좀 뿌옇게 이게 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리눅스에서는 X11이라고 하는 뭐 뭔지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제 화면 표시하는 거랑 관련이 있는 게 있는데 그 X11에서 웨이랜드로 이제 지금 뭐라고 해야지? 웨이랜드랑 X11이 뭔지 사실 저도 잘 모르거든요. 하여튼 그게 X11에서 웨이랜드로 지금 리눅스 데스크톱 환경들이 다 바뀌는 중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제가 사용하고 있는 4K 모니터에서 어떤 앱이 뿌옇게 그 4K 해상도에 맞게 이제 나오지 않는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리타도 이제 좀 제가 다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뭐 어느 쪽이든 상관은 없고 하던 얘기를 좀 다시 하자면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수식을 좀 쓰고 싶은 거예요, 수식. 어떤 수식을 쓸 거냐면 근데 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의 등호는 수학에서의 등호랑 좀 또 다르잖아요. 다르다는 걸 어떻게 표현해야지? 그러니까 이 프로그래밍에서의 등호랑 수학에서의 등호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사실 그 프로그래밍에서의 등호는 배정 연산자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고 수학에서의 등호는 같은 관계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수학에서는 그 배정이라는 것 자체를 보통 우리가 사용은 안 해요. 그런 걸 사용하는 수학 이론이 있으면 좋겠다고 예전에 제가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게 결국 제가 보니까 그냥 그게 프로그래밍 언어 같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일단은 이렇게 써 볼게요. 어떻게 해 줘야 하냐면 그 벡터가 있죠. 지금 우리에게 어떤 벡터가 주어져 있는데 이 벡터의 크기를 바꾸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왜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냐면 이 벡터의 크기가 맨 처음에는 0 벡터였다가 이제 x 성분이 뭐 1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고 y 성분도 1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크기가 정확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한 번 이 한 프레임 안에서 이 함수가 한 번 실행될 때 x가 이 벡터의 x 성분이 2만큼 증가하는 건 안 될 것 같아요. 1만큼 증가는 할 수 있어도 2는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경우가 이런 거죠.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0벡터. 0벡터도 있고. 아마 이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약간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가능한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지금 뭐를 해야 하냐면, 이 벡터의 크기를 그 스피드와 같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수식을 아마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칼라벨을 뒤에다가 쓰면 안 좋긴 한데 그냥 대충 이렇게 쓸게요. 스피드. 이런 식으로 쓰면 될 것 같거든요. 이게 뭐 엄청 복잡해 보이는 거는 아닙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두 줄짜리 세로 기호는 이거는 벡터의 그 절대값, 그러니까 벡터의 크기를 나타내는 기호고, 왼쪽 화살표는 사실 저도 왼쪽 화살표를 쓰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오른쪽에 있는 값을 이 벡터의 새로운 값으로 그러니까 배정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의 등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약간 조심해야 하는 게 뭐냐면, 저 벡터가 0벡터일 수도 있다는 거죠. 0벡터인 경우에는 분모에 0이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조심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 수학적인 얘기를 좀 잠깐 했고, 그러면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그러니까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는 알겠는데, 그걸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만약 그러니까 제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 식을 쓴다면 아마 저라면 뭐 이 벡터가 이 속도 벡터가 0벡터를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더라? 0벡터를 이렇게 제로라고 쓰면 되죠. 그래서 이게 뭐 제로인지 아닌지 이런 식으로 따졌을 것 같아요. 제로인 경우에는 뭐 이 속도 벡터는 뭐 어떻게 돼야 한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속도가 0벡터면 그냥 0벡터인 상태로 둬야겠네요. 그럼 0벡터가 아닌 경우에만 우리가 뭐 이런 수식을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 보시면 근데 왜 자꾸 빨간색 알림이 나오지? 아, 괄호를 쓰면 안 되는구나.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파이썬이랑 비슷한 구문을 가지고 있어서 쌍점을 써줘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벡터의 방향은 그대로 두되 그 크기를 1로 만들어주는 함수가 여기 고도에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수식은 쓸 줄 아는데 그걸 이 고도 스크립트 언어로 표현할 줄 모르니까 여기에서 이제 제가 튜토리얼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벡터가 0벡터이면 그 벡터의 크기를 뭐 바꾸고 말고 할 게 없어요. 0벡터는 그냥 0벡터로 둬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벡터가 0벡터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먼저 밝혀야 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렇게 썼어요. 벡터의 길이가 0보다 크다면이라고 썼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그 벡터가 0벡터와 같지 않을 때라고 썼죠.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수식이나 제가 뭔가 또 착각을 하는 게 아닌 이상 지금 이 튜토리얼에 나와 있는 수식이나 논리적으로는 동등할 거예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동등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나 증명 언어가 존재하고 여기서는 그건 좀 힘들 거예요. 근데 저는 닌이라고 하는 언어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는 이 속도 벡터의 크기가 0보다 크다는 것은 그 속도 벡터가 0벡터랑 같이 않다는 것과 논리적으로 동등하다는 걸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건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이 프로그램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작동하고 있는 게 맞나 하는 거를 확실하게 밝힐 수 있기 때문에 거의 테스트로 확인한 게 아니라 거의 아예 그냥 증명으로 확인하는 거죠. 증명으로.
그런 걸 하고 싶은데 이제 그게 좀 문제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대부분의 게임 개발자를 포함해서 그냥 거의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서 그 개발자분들이 뭐 증명이란 걸 안 해요. 근데 증명이란 걸 안 한다는 거를 제가 뭐 뭐라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그런 교육을 안 하니까 모르는 거거든요. 음, 그걸 할 줄 아는 분들은 보통 다 학계에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만드는 게임 개발이나 어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웹브라우저 또 지금 이렇게 창을 여러 가지로 띄워주는 이걸 뭐라고 하더라? 쉘? 이것도 쉘이라고 하던데. 그 무슨 쉘이라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녹탈리아 쉘 같은 거. 그런 프로그램이 사람이 의도한 대로 작동하는지를 검증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증명인데 그런 정리 증명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사실 적을 뿐더러 프로그래밍 언어가 그거를 지원하는데 엄청나게 편리하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렇게 만든 언어가 얼마 안 되고 일단 고도 게임 엔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언어 중에서 증명을 작성하고 그거를 검토하는 기능이 처음부터 있는 그런 언어는 아직은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있을 수는 있지만 없습니다. 그런 언어랑 바인딩을 하는 게 가능은 하거든요. 그래서 고도 게임 엔진을 이용하면서 러스트로 그 스크립트를 작성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이유는 러스트를 사용할 줄 아는 개발자들이 그런 바인딩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나도 그러면 내가 사용하고 싶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 고도 게임 엔진에서 쓰도록 바인딩을 만들어 볼까 하고 생각했는데 그 챗 GPT랑 대화를 해보니까 몇 년은 걸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미뤄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얘기를 이 정도로 하고 좀 다시 돌아올게요.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수식으로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르겠다. 아니, 그러니까 수식으로 쓸 줄은 아는데 코드로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을 한 게 이거였어요. 정규화. 그러니까 여기 정규화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 거죠. 이건가? 예. 자, 그래서 정규화 함수가 하는 일이 뭔지 그거를 좀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뭐였더라? velocity 그다음에 normalized 이렇게 써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속력을 곱해주면 되고 개인적으로는 벡터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속력을 쓰는 게 약간 좀 이상하게 보여요. 모르겠어요. 저는 속력을 먼저 좀 쓰고 싶습니다. 왜 그런진 모르겠는데 스칼라벨 벡터의 스칼라벨을 쓸 때는 스칼라가 보통 앞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쓸게요. 이 정규화는 어떤 식으로 정의가 돼 있나? 여기 보면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아,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였구나. 그래서 그 어디 보자. 어떤 벡터의 길이가 0인 경우에는 이 벡터를 정규화한 결과는 그냥 0 벡터가 된다. 이게 뭔 소리냐면 0 벡터를 정규화한 결과는 그냥 0 벡터란 얘기죠. 근데 0 벡터가 아닌 2차원 벡터를 정규화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제 카메라 다시 작게 해야겠네요. 그런 경우에는 단위 벡터로 이게 바뀌어요. 단위 벡터. 왜 그러냐면 그 크기가 1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향은 그대로인데 크기만 축소가 되거나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정규화한다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쓴 코드를 제가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었겠죠. 음, 여기다 뭐 뒤에다 적어도 될 것 같아요.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도 됐을 거예요. 예, 이렇게 써도 됐을 겁니다.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정규화라는 함수가 있구나 하고 이제 알면 되고 그러면 뭐 여기까지는 된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잘 작동하죠? 그리고 이제 그 WASD 키로도 이, 제가 지금 조종할 수 있는 캐릭터 있죠? 이 캐릭터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WASD로도 지금 플레이어가 조작하는 이 캐릭터를 움직일 수 있게 됐고, 그러면 여기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위치는 뭐 속도 곱하기 델타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뭐 이전 방송에서, 발음이 안 된다. 이전 방송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게 되게 좀 저한테는 되게 이상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근사적인 계산이에요. 되게 근사적인 계산이어서, 어, 매 프레임마다 원래의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이동하는 과정을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제가 그 물리학에서 배운 거랑은 좀 차이가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물체가 운동하는 게 매우 급격하게 운동한다는 가정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반대로 말했네. 어떤 물체가 매우 급격하게 운동하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가정하면은 이런 근사 계산도 괜찮은 거다. 근데 사실 그게 실제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60분의 1초 사이에 굉장히 급격하게 이동하는 어떤 물체가 존재하면은 제가 지금 추측하는 거는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오차가 심할 거예요. 오차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변위를 계산하면은 60분의 1초가 지날 때마다 어떤 물체가 그 다음에 있어야 하는 위치를 이 계산식으로는 아마 좀 잘못 계산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확실하진 않은데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그러니까 거기서부터는 수학이 등장한 거예요. 거기서부터는 수학적으로 증명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일단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자, 그렇고 자, 뭐 그건 그렇고 사실 진도를 빨리 나가야 하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애니메이티드 스프라이트 2D를 재생하는 게 나와 있어요. 잠깐만요. 네, 그것도 뭐 좋기는 한데 지금 제가 가능하면은 이 함수들의 전체 그 이름을 좀 알고 싶어서요. 인풋은 약간 이거 무슨 색깔이라고 하죠? 이거 이거 뭐라고 하지? 청록색으로 지금 표시가 돼 있고 파란색 is 액션 프레스도 있고 그다음에 normalized는 아마 벡터2라고 하는 린에서는 저거를 이름 공간이라고 불렀는데 여기에서도 그런진 모르겠네요. 벡터2 그다음에 normalize가 있고 뭐 예 알겠어요. 그러면 위에 있는 코드도 그냥 예 복사해서 붙여 넣을게요. 제가 실수하고 싶진 않아서. 그래서 지금 코드를 약간 좀 잘못 입력했는데 이거는 제가 수정을 바로 하겠습니다. 이 플레이는 전체 이름이 뭘까요? 애니메이티드 스프라이트 2D 플레이. 근데 지금 약간 궁금한데 이거 달러 기호가 왜 있는 거예요? 자, 달러 기호를 없앴을 때는 이게 함수의 전체 이름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오류 메시지가 나오는데 뭔지 볼까요? 정적이지 않은 함수 플레이가 호출이 될 수는 없다. 어떤 클래스 안에서 호출이 될 수 없냐면 애니메이티드 스프라이트 2D 인스턴스를 직접 만들라. 그러면 달러 기호는 인스턴스를 만드는 거랑 상관이 아마 있나 봐요. 뭐 좀 정확히 이해는 안 가지만 설명이 나와 있으려나? 잠깐만요. 아니면 예전에 제가 읽었던 부분에서 저 기호에 대한 좀 설명이 들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찾아보고 이어서 갈게요. 예전에 배웠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배웠는데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 거는 아니구나. 제가 읽은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 한번 볼게요. You can use 뭐라고? You can use two shorthands to shorten your code in GDScript. 그 GDScript에서 축약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onReady라고 한 게 있는데 아닌가? shorthand가 그 뜻이 아닌가? 잠깐만요.
약칭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제대로 읽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카메라 잠시 키우지 않을게요. 잠시 동안. 온 레디는 무엇을 하는 건가? 사실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직은 진짜 이런 건 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달러 기호 이거부터 좀 볼게요. 달러 기호가 하는 게 뭐냐면 당신이 얻고 싶은 노드의 경로 앞에다가 또는 이름 앞에다가 그 달러 기호를 붙여라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참 그냥 막연하게 추측을 좀 해볼게요. 스프라이트 2D의 어떤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앞에다가 달러 기호를 붙여야 하나 봐요. 근데 아직 이해가 안 가는 건 사례라는 것도 그렇고 사례 인스턴스가 뭔지 약간 배우기는 했지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썩 잘 이해가 되진 않아요. 음, 그리고 약간 또 좀 헷갈리는 게 있는데 플레이라고 나와 있긴 한데 제 기억으로는 애니메이션을 제가 두 개 만들었거든요. 하나만 만든 게 아니라 두 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 어디 있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고도 게임 엔진을 너무 가끔씩 너무 띄엄띄엄 봐가지고 앞에서 배운 내용을 좀 많이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문제입니다. 애니메이션 선택하기 어쩐지 음, 아직 제가 지금 애니메이션 선택하기까지 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쩐지 어떤 애니메이션을 재생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코드에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애니메이티드 스프라이트 2D 이거를 좀 다시 봐야겠는데 그걸 어디에서 봤는지 좀 기억이 안 나거든요. 잠깐만요. 그 2D 작업 공간으로 가고 그다음에 여기 왼쪽 보시면 장면 탭이 있어요. 장면 독이라고 해야 하나? 여기서 애니메이티드 스프라이트 2D 누르면 이렇게 그 애니메이션 종류가 나오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애니메이션이 현재 존재합니다. 이거 재생을 할 수 있나? 이거는 위로 올라가는 게 맞고 그다음에 걷는 거 뭐 별거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기는 한데 자, 그다음에 다시 스크립트로 오고 근데 일단 그냥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만 적고 그냥 다음 내용을 읽어 보겠습니다. 자, 아래로 이 코드에 대한 설명이 지금 여기 이 문단부터 시작하니까 한번 대충 볼게요. 일단 속도 벡터는 0벡터로 초기화해야 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입력 값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속도 벡터에서 뭐 x 성분을 1만큼 키울 건지 아니면 1만큼 낮출 건지 또 y 성분도 1 증가시킬지 아니면 감소시킬지 그거를 결정한다는 거고 그래서 여기 좋은 설명이 나오네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이랑 아래를 동시에 누르면 그 결과 벡터는 1이 된다. 여기서 좀 제가 이제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y축이 y축의 양의 방향이 아래를 향해요. 아무래도 우리가 사용하는 게 그 모니터다 보니까 이게 위를 향하는 게 좀 오히려 도움이 안 돼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아래가 y축의 양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이 벡터의 y 성분이 플러스 1이 돼야 한다는 거. 그거를 좀 제가 주의해야겠고 그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그 플레이어가 대각선으로 이동한 게 맞긴 하거든요. 이렇게 이쪽 여러분이 보시는 기준으로 이 오른쪽 아래 방향을 향하잖아요. 근데 이게 크기가 제곱근 2가 돼요. 루트 2. 왜냐하면 가로 세로 성분이 모두 크기가 1이니까 직각삼각형.
그래서 크기가 커져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만 이동할 때나 위쪽으로만 이동할 때보다 대각선으로 이동할 때 속도의 크기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더 빨리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람직하냐 아니냐고 생각을 했을 때, 그리고 약간 목이 아파지려고 하네요. 잠깐만요. 그게 바람직한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속도의 크기 자체는 일정하게 설정을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규화를 하는 거예요. 정규화를 한다는 게 그 속도의 방향은 그대로 놓되 길이만 1로 줄이거나 키워주는 거. 그렇게 하면은 더 이상 그 대각선 벡터의 경우에도 그 그러니까 속도의 크기가 더 크진 않겠죠. 속력이 크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벡터 수학을 좀 배워보라고 하는데 뭐 어지간한 건 기억은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기억 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외적입니다. 외적. 외적은 공식은 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는 복습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지금 혹시 지금 제 방송 보시는 분 한 분 계시기는 하는 것 같은데요. 외적이 쓰이나요? 뭐 질문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해주시면 감사하고 안 해주셔도 되는데 벡터의 외적이 좀 프로그래밍 하면서 쓰이나요? 근데 아직 뭐 저는 그런 경우가 있을진 모르겠네요. 여기 보면은 뭐 연산 있고 그다음에 그 구성 요소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벡터의 덧셈 있고 스칼랍에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그 변위를 계산하는 거고 그다음에 잠깐만요. 통상적인 2차원 게임 시나리오에서는 속도는 초당 픽셀로 측정한다고 해야 하나? 초당 픽셀 단위의 속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델타라고 하는 매개 변수를 곱할 거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지연 시간을 가리키니까. 그다음에 뭐 단위 벡터 있고 정규화 있고 반사가 있는데 반사는 뭐 x축에 대한 반사, 뭐 y축에 대한 반사라고 해야 하나? 죄송합니다. 그 x축, y축에 대한 반사 그런 거는 어렵진 않은데 임의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어떤 직선에 대해서 어떤 광선이 반사되었을 때 그 광선의 그 뭐라고 하지? 반사된 광선의 방향 그거는 계산을 한 게 약간 조금 복잡할 것 같아요. 근데 구할 수는 있을 겁니다. 이 점곱은 이거는 내적이죠. 내적은 알아요. 내적은 알고 그다음에 외적이 이제 그 크로스 곱, 가위표 곱이라고 해야 하나? 이게 외적인데 외적 공식이 좀 있거든요. 이게 기억이 좀 잘 안 나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 그냥 단순히 외운 게 아니라 이런 형태가 나오는 그 이유를 예전에 제가 생각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가 아니고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그게 기하학적으로 어떤 성질을 갖는지를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당연히 그 기하학적인 성질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와 B라고 하는 벡터가 이루는 그 평면에 수직하는 새로운 벡터 C가 만들어진다는 거인 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그리고 그 벡터의 새로 만들어지는 벡터의 크기는 A 벡터 크기, B 벡터 크기를 곱한 거랑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사인이 나오거든요. 사인. 저 사인이 여기 나온다는 건 표기를 이렇게 했네. 사인 AB. 저거는 무슨 뜻이냐면 A 벡터와 B 벡터를 각각 변으로 갖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행사변형의 넓이만큼의 크기를 갖는 이 벡터 C가 어, A와 B 벡터의 외적의 크기가 되는 거죠. 아니다, 말이 좀 주어랑 서술어가 지금 잘못됐는데 하여튼 C라고 하는 벡터의 크기는 A와 B라는
그 두 벡터를 각각 평행하는 변으로 갖는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된다는 거. 자, 지금 실시간으로 말을 하니까 말이 약간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적당히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또 뭐 있나? 그래서 법선 벡터 계산하는 방법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이게 정확히 뭔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 정도? 고급 벡터 수학? 이거는 뭐 더 제가 알아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이거 예를 들어서 플랫폼 게임 만들 때 이런 거 필요하나요? 필요한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뭐 3, 4원 게임 만들 때는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그 게임 개발을 할 때는 언제 정확히 쓰이는지 그게 이제 좀 궁금합니다. 왜냐면 대학교 때 어쨌든 배우긴 했으니까. 음, 잠깐만 이게 뭐야? 법선 벡터는 n이고 그다음에 d라고 하는 거는 어떤 원점에서 어떤 직선가시의 거리이고 그 거리 구하는 거는 예, 알긴 알아요. 아는데 거리를 또 이렇게 구하네. 사실 저거는 지금 당장 이해는 가지 않지만 뭐 좀 생각하면은 뭐 이해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평면의 보기? 어떤 점이 내부에 있는지 아닌지 그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쓴다. 이거는 제가 곧바로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긴 한데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근데 좀 뭐라고 해야지? 더 추상적인 수학을 좀 공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도형의 내부와 외부를 일반적으로 좀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이 아마 있을 것 같거든요. 어디 있을 건데 그 정확히 뭐라고 하는지 제가 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도 한번 다시 좀 복습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복습할 때도 제가 알고 있는 그 증명 보조기인 린을 사용할 겁니다. 린을 사용해서 그 수학 공식들이 어떻게 유도가 된지, 도출이 된지를 그거를 아예 그냥 컴퓨터 코드로 증명할 생각이 있어요. 네,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특히 기하학적인 거는 코드로 서술하는 게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 교육용 게임이라고 하는 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코드를 시각화를 자동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거든요. 어떤 수학 증명을 작성했을 때 그 수학 증명이 기하학에 관한 거면 그게 그냥 코드로만 읽으면 수학적인 공식으로만 보면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요. 지금 여기 이미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3차원 도형들이 보여야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자동으로 렌더링 해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그냥 게임이면 되겠네 하는 생각이 좀 든 거예요. 그래서 게임을 개발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거의 한 4년 전, 4년 전, 5년 전, 6년 전인가 그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걸 만든 게 어렵더라고요. 예. 추가 평면은 분리자로서 시험이 돼야 한다. 지금 보니까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두 가지 벡터 있죠. 이 두 가지 벡터에 대한 외적을 계산한 게 이 빨간색 벡터인가 봐요. 그 빨간색 벡터가 평면이라고? 어, 근데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지금 뭐랄까,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 게임 개발자들이 배우는 저런 수학은 훨씬 더 추상적인 수학의 아마 어떤 그 구체적인 한 사례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거 뭐냐면 더 추상화돼 있고 더 일반적인 수학을 배우는 동시에 저 구체적인 수학도 함께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정확히 제가 뭐를 배워야 하는지 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거도 몇 년 동안 항상 이 상태로 놓여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추측을 해보면 위상수학 같은 게 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위상수학? 그 미분 기하학인가? 뭐 그런 분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알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위상수학이나 미분 기하학이나 이런 거 아예 공부를 한 적이 없고 아는 게 없어서.
근데 그거를 하긴 할 거예요. 그리고 해야 하는데, 근데 그거를 언제 해야 하냐라고 했을 때 아직은 안 급해요. 그러니까 수학도 분야가 엄청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3차원 도형이 막 서로 충돌을 하는가 아닌가, 막 서로 닿느냐 안 닿냐, 이런 거 지금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 필요가 지금 당장은 없어요. 그걸 알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당장은 제가 만들고자 하는 게임이 그 논리학에 집중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논리학에 나와 있는 기초 개념들을 가르치는데 일단 제가 집중을 할 거라, 뭐 기하학에 대한 내용을 지금 다룰 필요가 없죠. 그래서 지금은 좀 미뤄도 됩니다. 지금은 저거를 할 때는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앞으로 제가 뭐를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좀 그 개관은 했고, 저는 이제 다른 게임 개발자분들이 그래서 실제로 저런 수학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진짜 앞으로 좀 많이 알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에서는 수학이나 뭐 그 기계공학이나, 기계공학은 얼마 안 배웠지만, 또 뭐 배웠지? 물리학을 배운 게 그게 활용이 되는 분야 중 하나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활용하는 거는 제가 그렇게 많이 공부는 안 했어요. 물론 공학에서는 뭐 재료 역학 같은 거를 배우니까 이제 어떤 구조물의 안정성 같은 거를 계산하는 건 이미 충분히 구체적인 사례를 실습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기는 하지만요. 어쨌든 궁금하다는 얘기예요. 궁금하고 배울 게 많네요. 예, 배울 게 많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돌아올게요. 돌아오고, 좀 약간 오늘 진행이 좀 그냥 이 문서를 쭉 읽는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막 그냥 자유롭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할게요. 왜냐하면 그 흐름이라는 거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무언가가 궁금하면 그거에 대해서 그냥 곧바로 알려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확인할 거냐면, 플레이어가 움직이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이거 아니었네? 그 속도 벡터가 0 벡터인가 아닌가, 그거를 바탕으로 이 플레이어가 조종하는 캐릭터가 움직일 것인지 아닌지 그거를 판단하는 거였죠. 예, 여기 나와 있는 문장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달러 기호는, 아까 얘기한 게 이거였나요? 달러 기호는 get node의 약칭이다. 그래서 위에 있는 이 코드는 get node 이렇게 쓸 수 있구나. 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거 왜 이렇게 쓰여 있어요? 괄호가 왜 이렇게 감싸지죠? 잠깐만요. 뭐지? 자,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잠깐만요. 이거 get. 자, 그리고 카메라 좀 작게 하고요. 오른쪽으로. get node 써주고, 이렇게 써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할 땐 이렇게 써야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아닌데요? 이게 왜 아니죠? 지금 저는 약간 이게 좀 수긍이 잘 안 가는데, 왜 이렇게 써야 할 것 같네. 이렇게 써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따옴표를 써주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플레이를 써준다? 예, 이거 왜 이런지 모르겠네. 구문이 좀 너무 이상하게 쓰인 것 같은데. 좀 되게 이상하네. 왜 이렇게 써야 하지? 이해가 안 가요. 예, 이해가 안 가는데 아마 뭔가 이유가 있긴 하겠죠. 이유가 있겠는데, 좀 당황스럽네요. 자, 볼까? 노드, get 노드가 있고, 그 다음에 쓴 게 뭐냐면, 노드 경로래요. 노드 경로라고 하는데, 노드 경로는 애니메이티드 스프라이트 2D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답답한 게 그거예요. 노드 경로가 왜 갑자기 나와요? 경로는 뭐예요?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은 아직은 튜토리얼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왜 이거를 우리가 쓸 수 있죠? 아, 이제 알았다. 그러니까 이거구나. 괄호가 왼쪽에 있는 거죠? 이렇게. 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거는 좀 아직 초보자여서 그러니까 너무 이런 기초적인 실수를 좀 하는 게 약간 민망하긴 한데 이 노드를 먼저 하나 얻고 그다음에 그 노드에 대해서 재생을 하는 거란 얘기겠죠?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건데 이해했어요. 예, 이해는 했고 다만 왜 이 큰 따옴표를 써야 하는지 좀 잘 모르겠어요. 큰 따옴표를 써야 하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노드 경로라는 게 뭐지? 그것도 모르겠고 좀 예. 그러니까 참 뭐라고 해야지? 그 GD 스크립트라는 언어에 대해서도 좀 제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단지 그뿐만이 아니라 그 객체 지향형 프로그래밍 있잖아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그거를 좀 배워야 돼요. 아직은 좀 예, 감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는 게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아주 약간만 알고 그다음에 그 증명 보조기는 사용할 수 있는데 그다음으로 아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C 언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OOP라고 하잖아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은 좀 빨리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좀 읽고 오늘 10분 뒤에 끝내겠습니다. 벌써 또 50분이 지나가지고 GD 스크립트에서 달러 기호는 노드를 반환한다. 일단 그것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상대 경로 얘기가 나와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 현재 노드가 있거든요. 현재 노드. 자, 현재의 노드는 플레이어 노드인데, 그 플레이어 노드에서 애니메이티드 스프라이트 2D로 가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경로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플레이어를 뭐 사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이걸 마치 폴더 아니면 디렉터리처럼 생각을 할 때 이 디렉터리 안에서 애니메이티드 스프라이트 2D로 가라는 의미에서 경로라는 말을 쓰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제가 그냥 나름대로 이해를 했을 땐 그렇습니다. 저게 폴더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게 디렉터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뭐 그래요. 예. 그래서 현재의 노드에서의 상대 경로에 있는 노드를 반환해 준다. 이 달러 기호가. 근데 그런 노드가 없을 경우에는 널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저거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요. 널이 정확히 뭔지를 알아야 돼요. 제가 알고 있는 널은 현재까지 널 포인터밖에 없어요. 널 지시자. 자, 널 값이 있거든요. 이게 다예요? 정수고 0이다? 설마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아니, 잠깐만.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음. 여기 있다. 근데 이건 또 뭐야? 뭐 타입 번호가 있어요. 그 패킷 얘기가 나오니까 패킷이라고 하면 사실 좀 잘 아니 패킷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예, 좀 모르겠고 여기를 봐야 했던 것 같다. 널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자료형이네요. 그러면 유형인 건가? That contains no information and cannot be assigned any other value. 그러면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54분? 예. 그러면 이 오브젝트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상속이 된 유형들만이 널 값을 가질 수 있다. 잠깐만, 이거 자료형이라면서. 그래서 오브젝트는 널화할 수 있는 유형이라고 불린다. 좀 잘 이해는 안 가요. 예. 이게 유형이에요?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네.
뭔 얘기인지 모르겠고 그 오브젝트가 뭔지부터 좀 알아야겠는데요. 오브젝트? 오브젝트가 뭔지에 대한 설명이 어디에 나오지? 주석 있고 코드 영역 있고 그다음에 유형 얘기가 나오는데 어디 보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정보가 어디 있는지 좀 알고 싶거든요. 어디 있지? base class for anything that is not a built-in type. 내장된, 그러니까 처음부터 주어져 있는 유형이 아닌 모든 것을 위한 기본 클래스래요. 클래스가 뭔지에 대한 설명이 있었네? 기본적으로 모든 스크립트 파일들은 이름이 없는 클래스이다. 이 경우에는 그런 것들은 파일 경로를 이용해서만 참조할 수 있다. 그런 이름 없는 클래스를 참조하는 방법은 파일 경로를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고, 그다음에 상대 경로를 이용하든 절대 경로를 이용하든 뭐 어떤 방식으로든 할 수는 있대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파일이 클래스라는 게 대체 뭔 소리예요? 파일이 클래스라고요? 아, 이게 이게 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어떤 클래스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어떤 파일은 담아야 한다는 얘기인가? 뭐 그런 얘기 같고. 그러니까 그래서 참 쉽지 않네요. 다른 분들은 이거 어떻게 사용하시는 거지? 이해가 안 가는데. 예.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이해한 상태에서 게임을 만들 필요 없는 건 아는데. 자, 그렇고 이 설명 조금만 더 읽어볼까요? 하여튼 이 널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어쨌든 노드가 발견이 안 됐을 경우에는 널이 나온다.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Since animated sprite 2D is a child of the current node. 예, 뭐 이건 알겠어요. 네, 아까도 얘기한 거죠? 플레이어 노드 안에 애니메이티드 스프라이트 2D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플레이어 고도 스크립트에서는 이 고도 스크립트 자체가 플레이어 클래스를 정의한 거겠죠. 그 클래스를 정의한 건데 그러면 그 클래스에 해당하는 이 노드 안에 애니메이티드 스프라이트 2D 노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참조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더 있나? 조금만 더 읽을까? 근데 시간이 약간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클램프가 뭐 하는 건지는 다음 시간에 알아볼게요. 생각보다 일주일 안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이 문서 자체가 엄청 긴 건 아닌데 이거를 읽으면서 제가 관련 자료들도 좀 찾다 보니까 시간이 더 걸리는 면이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 약간 되게 답답한 기분이 가시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튜토리얼이 제가 모르는 거를 다 알려주진 않아서 그래서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일단은 좀 참아봐야 할 것 같고 좀 참아야죠. 참아야 하고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가는 게 여기선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른 것들을 좀 배워봐야죠. 아까도 제가 얘기했는데 그래서 프로그래밍 공부가 더더욱 중요하다는 걸 제가 오히려 이 게임 엔진 문서를 읽으면서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좀 그게 기본 바탕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배울 게 많네요. 일단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내일은 2026년 4월 23일이 될 건데 목요일이 될 건데
내일은 C 프로그래밍이랑 코드 게임 엔진 문서 읽는 거 이거를 둘 다 해보려고 노력할게요. 자, 그러면 저는 들어가 있습니다.